자, 지난 시간에 이산환율 변수 해봤고, 이산환율 변수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뭘 사용했습니까? 조합이랑 독립시행 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넘어오면서 이항분포부터 들어가는 건데, 왜 연속확률 변수를 들어갈 때 이항분포가 이렇게 껴서 들어갔을까? 사실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연속에 들어갔을까? 이 녀석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만들 때 이항분포 가지고도 정규분포를 만들었었어. 그래서 오히려 이항분포는 이산과 연속을 어찌됐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어. 그래서 n의 값이 충분히 클 때 우리 연속처럼 볼 수 있는 그 녀석이라서 이항분포가 여기 연속에 붙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항분포는 기본적으로 이항정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항정리는 또 독립시행과 많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로 그냥 가져간다.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 자체를 구할 때 우리가 독립시행 구하듯이, 그 다음에 이항정리 쓰듯이 x 몇 제곱의 그 개수를 구하듯이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항분포의 확률들을 좀 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건 좀 쉬워. 일일이 표 만들어서 곱하지 않고 확률,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하는 거는 NP, NPQ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나죠? 자, Q라는 녀석은 P의 나머지 확률 1 빼기 P 얘로 구했었다. 이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로 넘어가게 되면 연속이니까 연속 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이산은 모든 값들을 다 더했을 때 1이라면 연속은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뭐가 넓이의 합이 1이더라.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구간이 다 나눠져 있는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합이 1이 되기 위해서 뭐 그래프의 A의 값 찾고 K의 값 찾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구하고 이런 귀찮은 게 지나고 나면 정규분포가 등장하는데, 정규분포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이런 애들입니다. 자, 평균에 따라서 이 항아리 모양이 어디쯤에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가 평균 때문에 결정이 되었고, 그치? 그 다음에 같은 녀석이어도 이렇게 뿅 올라가는 녀석이 있고 적당히 올라가는 녀석이 있었어. 이 올라가는 정도를 가지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크냐 작냐 이 얘기를 했었다.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평균에 많이 모여있지 않다라는 거야. 분산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니까. 즉 분산이 크다라는 건 이 산이 완만해야 되고, 분산이 작다라는 건 평균에 겁나 모여 있어야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요 둘 차이만 아시면 돼. 그런데 한 놈 다 둘 다 들쑥날쑥 이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걸 한 가지의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죠. n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평균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우리가 표준화 또는 정규화 시켜서 표를 보면서 넓이를 구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조금 줄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표 문제들 한 번씩 풀어보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저 멀리 있던 녀석들 좀 끌어오도록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어느 질병이 치유될 확률이 3분의 1인 주사를 맞은 6명의 환자 중에서 치유되는 환자 수의 변수를 x라고 놓겠대. 이거 이항분포라는 거야. 6명 중에 치유될 확률은 3분의 1이야. 이렇게 놓고 가는 거지. 그럼 평균 구하는 거야.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서 구하고, 분산은 얘랑 얘랑 곱한 거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건데 조금 귀찮게 만들어 놓은 녀석입니다. 평균 구하는 녀석이 아니죠. 질량함수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P x는 x 질량함수 구하는 방법인데요. 총 몇 명 중에 6명 중에 x명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야. 그 얘기는 3분의 1의 확률로 x명이 치유가 될 거고 나머지 3분의 2의 확률은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요거 구해달라고 한 거겠지. 그러면서 P4 x 자리에 뭐 집어넣자? 4 집어넣자. 요거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니까요. 얘는 뭐 3의 6제곱, 얘는 U15 곱하기 4가 되겠네요. 3의 5제곱분의 3, 5, 4, 20 이렇게 들어간 녀석이 됩니다.
별거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들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좀 더 우리가 이항분포 가지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20%인 녀석이래. 자유투 성공률 20%면 5분의 1 이거지. 자, 5분의 1인 어떤 농구 선수가 10개의 자유투를 던질 때 비해 10번 던질 건데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야. 이 녀석 이항 쓴 겁니다. 성공하는 수가 한 번 이하라는 건 성공을 한 번 했거나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겠네요. 성공을 한 번 했다라는 건 10번 중에 한 번은 성공을 했어 라고 한 거고, 성공을 못했어 그럼 10번 중에 한 골도 못 넣었어 바보 마냥 이라고 하는 거지. 이하니까 요거 또는 요 녀석 두 녀석 뭐 해주자? 더 해주자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10C1 10 곱하기 5분의 1은 0.2 곱하기 5분의 4는 0.8인데 0.8에 9제곱 촉이 나와 있어. 0.134. 계산은 너희들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가 할 거야. 우리가 하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요 녀석은요 10시 빵입니다. 1 곱하기 얘 어차피 1이고요 5분의 4 0.8의 10제곱은요 뭐라고 놓으라고 했어요? 0.107이라고 했고요. 두 녀석 더 해주면 확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항분포를 쓰고 나서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확률 질량함수만 보고 나서 이항분포에 꼴로 놓기도 해야 돼.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이런 식이죠. 질량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총 몇 번을 할 건데 36번을 할 건데 성공하는 횟수를 x라고 했어. 근데 x의 거듭제곱에 뭐가 들어있냐면 3분의 2의 x제곱. 즉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이 친구다. b 36번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2예요. 얘 평균 2x 2x는 np 이 두 개 곱해주는 거니까 24가 돼요. Vx 얘는 NPQ 24한테 나머지의 확률 3분의 1을 곱해줄 거니 8이 될 건데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루트 8이다. 2루트 2 되시겠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는 5월 모평은 안 낸대? 5월 그 학력평가는 안 낸대? 합평은? 그래서 프로는 봤어. 이번 커트가 엄청 낮던데? 깜짝 놀랐네 커트 보고. 응? 확통 1등급 컷이 80이던데? 역대급으로 야, 이런 적이 있나 싶던데? 근데 전체적으로 다 낮았다라는 거는 공통인 1, 2가 어려웠었나? 그래서 어땠어 너네? 안 봤어? 그날 아팠어? 아 그래? 그날 좋대? 학교를 안 갔어? 정확해 굴. 인정장 잘 봤어? 그래? 잘 봤냐? 두 문제 더 맞췄다고? 저번보다 커트가 낮아졌는데 넌 두 문제를 더 맞췄다니 게이드. 저번엔 워낙 못 봤잖아. 찍은 게다 틀렸어. 아 이번에 찍은 거 두 개를 맞은 거야? 그러면 두 문제를 그래서 더 맞춘 거야? 푼 건 비슷하고.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확통 평균이 80, 81? 이 녀석이 1등급 컷인 것 같고 미적은 76? 이게 1등급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선택해? 아, 확통 선택이야? 2학년 쪼레비들이야 뭐 자고 일어나는데도 아직 수학 시간이 왔겠지. 다 언니들 한부들 다 경험해봤잖아. 2학년 때 뭐 열심히 안 보잖아. 그 넓은 공간에 그림 그리기가 없죠. 아무튼 이번 그랬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5월 확통을 풀어봤어. 쓱 풀어봤어. 이놈들이 또 등장하면서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날 본 건데 오늘 오면서 선생님 풀이 해주세요 또 이러면서 등장할까봐 내가 쫄려가지고 주말에 풀어봤지. 근데 확통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저번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하고 저번이 워낙 쉬웠잖아. 저번 학통이 워낙 쉬웠고 저번 학통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지만 늘 보던 6월 모평이라든지 9월 모평에 비해서는 안 어려웠던 것 같아. 작년보다는. 그리고 이제 모고반 애들 때문에 내가 수원 모고를 하니까 수원도 쭉 풀어보는데 그 정도라고?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생각을 했지. 아, 수투가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수투는 내가 원래 밀림 숙제 하듯이 내가 지금 수투를 할 게 없으니까 안 풀어. 어차피 푸시겠지. 어차피 모고반 하실 때 푸시겠지. 수원만 풉니다. 아, 너무 좋아. 수원만 푸는 거 약간 너무 좋아. 자, 아무튼 5번 5번 했네. 7번 가자. 그래서 나는 준비가 되었다 얘들아. 알겠지? 언제든지 5월 학평 난 준비가 되었다. 너네들만 준비가 되면 풀이하면 되겠어. 그리고 너네 아직 차씨는 안 줘? 오늘 쳤어. 아 그래? 빨리 차씨 주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답이 맞건 틀린 건 모르겠어. 빨리 하고 봐야겠어. 그래서 빨리빨리 하자. 우리 할 것들. 그래서 우리 그것도 빨리 하고 이신노트도 빨리 하고 수능 특강도 하고 너네 차씨도 하고 지은이 주말에 와가지고 바이브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짝짝짝 채우면 되겠네. 너도 주말에 좀 나올래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되지 않겠어? 기성상 또 자! 자 7번입니다. 예약 취소율이 5%인 어느 여행사의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60명 중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고객의 수를 확률 분수 X라고 할 때 평균과 부산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5%가 취소래. 몇 분의 몇? 20분의 1이겠지. 그러면 B 60명 중에 20분의 1은 취소를 할 거야. 그럼 평균은요? 얘랑 곱하는 3이 될 테고 분산은요? 3한테 20분의 19를 곱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57? 예. 별거 없네요. 자, 그러면서 사분이 넘어가서 정규 분포 한번 쳐다보면 연속으로 보겠다고 하면 초반엔 연속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0에서부터 3까지 정의된 이 정의된 게 되게 중요하죠. 왜? 정의된 거의 넓이가 1이어야 하니까.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한다고요. 삼각형의 넓이 3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 1이더라. 아, a는 3분의 2겠다. 먹는 문제. 그 다음이 오히려 이제 좀 더 잘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지? 얘는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그림들은 좀 나오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좀 장난질을 좀 쳐놓는 그런 케이스야. 그림은 기본이야. 우리가 많이 다루던 거에 질문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뿐이지.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놓으면 좀 괜찮겠다. 0에서부터 5까지의 정의된 녀석이 있었는데 1에서부터 5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1에서부터 5까지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 그러려면 우리가 이 녀석 1에서 이만큼만 고려내면 나머지의 확률이 될 테니 구하면 되겠다. 근데 누구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겠어? A를 알아야 구할 수 있겠지. 자, 얘네들의 넓이의 합이 1이다. 일단 요 삼각형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A가 될 테고요. 2 곱하기 A 얘는 2A가 될 테고요. 1 곱하기 A의 2분의 1 2분의 1 A가 되겠지.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얼마더라? 1이더라. 2분의 7A가 1이다. 아, A는 7분의 2올씨다. 7분의 2다. 자, 어차피 이 전체의 넓이는 1입니다. 얘의 넓이만 뭐 할까? 도려내자라고 한 거지. 얘가 얼마야? 1이야. 얘는 정비되잖아. 비율이 같다 올라가네. 그럼 두 칸 갔을 때 2분의 7분의 2 같다라는 건 한 칸 가면 7분의 1만큼 같겠죠? 얘 넓이 1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4분의 1이다. 1에서 14분의 1 빼면 나머지의 확률이 나오겠다. 하나!
아유 버스를 뭐 30분이나. 아 집이 어딘겨? 아 방수에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야지만 올 수 있는 곳이야? 아 그렇지 나은이도 방수구나. 비슷해 집이? 바로 맞은편. 아 그래요? 그럼 문 열고 나라는 왜 소나 그럼 저 조용히 좀 하자 이거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곳이야? 응. 그럼 맞은편 방수에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야 된다고? 버스 타면 바로는 와? 어떻게 와? 방수에서 여기는? 저기 운동장 쪽으로 그럼 뒤로 이렇게 돌긴 하네. 아, 반대편에서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파밀리 이쪽으로 쭉 도는 그런 차인가? 그쪽은 아니야. 또 운동 중이면 그 터널 터널은 안 오고 원래 운동 중 뚫으면 터널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운동 중 운동 쪽 그놈이 그놈 아니야? 아니요 말고. 힐데사인 쪽으로? 힐데사인 쪽이면 이렇게 해서 파밀리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네? 맞아요. 그거 신호도 많고 이래가지고 엄청 싫어해. 내가 광수쌤 보러 갔다가 올 때 그 길 절대 안 가. 너무 불편해 그게. 맞아. 그래서 용암동으로 오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용암 너 좀 데리고 왔어 왜? 자, 그 다음 봅시다. 5번입니다. 요 녀석이야. 정규분포니까 다 이렇게 호리병처럼 요렇게 생겼다. 이럴 때 세 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래. 평균들의 크기도 비교해보고 표준편차, 즉 분산의 크기도 비교해보라고 한 거야. 요 녀석의 평균이 M1, 얘가 M2, 얘가 M3.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럼 M3가 제일 크겠지.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M1, M2, M3 이렇게 순서를 가진 거예요. 자, 분산은 낮은 놈이 큰 거야. 자, 얘 B, A, C, C가 조금 더 낮아.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거든. B가 여기 있고. 그럼 분산은 누가 커야 돼? 요 놈이 커야 돼. 시그마 세 번째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시그마 첫 번째 게 크고, 제일 작은 게 시그마 두 번째가 되겠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동현아 가는 거야 벌써? 네, 숙제 다 해가지고. 오. 이거랑 숫자가 없구나.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쫙 넘기면 표준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규분포 표를 보는 거죠. 자, 표준화 시킬 줄 아냐? 표준화 시켜서 확률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한 거지요. 자, 55에서부터 65 사이인데 얘네들의 확률에서 뭐를 빼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역할이 되겠다. 누가? Z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1번은요 P 어디서부터냐면 마이너스 0.5에서부터 Z가 0.5까지 요 녀석이죠. 자, 눈으로 바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다.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0.5 여기가 마이너스 0.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요 0에서부터 0.5까지의 넓이의 몇 배? 2배 해주면 될 테니 0.1915 곱하기 159 해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화 시키는 거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눠주는 녀석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75를 뭐로 빼주고 평균인 60으로 빼주고 10으로 나눠준 녀석이 Z로 바뀌겠지.
그러면 Z의 범위가 15, 1.5보다 크거나 같다. 0이고 1.5 찍고 얘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구간입니다. 얘는요, 이 반땅짜리 0.5짜리의 넓이에서 0에서부터 1.5까지 넓이를 뭐 해야겠어? 빼야겠지? 0.5 빼기 0.4332 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은이는 지난 프린트 갖고 왔어? 응. 갖고 왔어? 안 풀었어? 아니 안 먹어. 풀었는데 안 갖고 왔어? 너도 또 안 풀었지? 라고 하면 되게 억울해 할 거야? 민지는 엄청 억울해하고 있는 중이야. 자, 3번입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의 6,000명의 점수는 평균 420점, 표준 편차 12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우리가 그 전 문제에서는 정규분포를 표현해 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적고 들어가야겠다. 420점이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가 12랍니다. 자, 뭐에 대한 지금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일단 점수 가지고 놀으라고 한 거야. 이럴 때 1번 점수 P가 X가 뭐 이상 402점 이상 432점 이하인 녀석들은 전체의 몇 프로냐라고 했으니 확률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한 거지. 자, 이 녀석 Z로 바꾸려면 402에다가 420 평균 빼주고 12로 나눠주는 거. Z에 432 빼기 420을 12로 나눠주는 녀석으로 표준화 시키겠지. 얘는 마이너스 18 약분하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얘는 12, 12, 1 되겠네요. 마이너스 1.5, 1. 얘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에다가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를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0.3413 더하기 0.4332 0.7745 얘는 확률이야. 뭘 구해달래? 퍼센트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원래 더하면 끝이야 라면 딱 좋은데 더하고 나서 이 전체한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겠어? 100 해줘야지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지? 77.45%. 그러면 점수가 462점 이상인 지원자는 이번에는 몇 명인지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은 426점 이상이 몇 프로인지를 구하고 전체 6,000명에다가 그 퍼센테이지를 곱하자. 그래서 몇 명인지를 찾아내자 라고 하는 거죠. P X가 426점 이상이 되는 일단 확률부터 구해야겠지. P Z가 426 빼기 420을 12로 나누는 녀석이 될 거고, 그럼 얘는 P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은 요 녀석을 얘기했네요. 이만큼이요. 저 색칠한 부분은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0.5라는 전체의 넓이에서 0에서부터 0.5까지인 얘의 넓이를 뭐 해야 되겠어? 빼서 구하겠네. 0.5 빼기 0.1915다. 얘는 0.3빵75인가요? 8인가요?
자, 확률은 요만큼이야. 근데 전체 몇 명? 6,000명. 6,000명 중에 이만큼. 그럼 얘랑 6,000을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해줘야겠네. 세상에나. 이제 약분은 금방 됩니다. 03개, 03개. 5 하면은 6, 0, 1, 7. 2 하면은 3. 해서 얘랑 곱해주면 되겠네. 많은 이는 6017, 617, 617. 자, 5번도 한번 보실까요? 어느 뮤지컬 공연에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의 비율이 20%라고 한다. 관람객 중에서 40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객이 96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래서 우리 요 프린트에 제일 먼저 이항분포가 나온 거야. 이 녀석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시켜라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이항분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이항분포 관광객 몇 명 중에서 400명을 할 건데 초대권일 확률이 5분의 1이야 라고 하는 사람 수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그럼 얘를 정규 분포로 표현하자면요, 평균 얘랑 뭐 해야겠어? 곱해야겠죠? 평균은 80. 분산은요, 80한테 나머지 5분의 4를 곱해줄 거고, 얘가 분산이니까 8의 제곱으로까지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96명 이상이 되는 PX가 96 이상이 되게 해줘. 이거 보려고 한 겁니다. 자, 렛츠고 P Z 96 빼기 평균 80 얘를 8로 나눴다 했더니 P Z가 뭐보다 16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게 해다. 오, 전체 0.5에서 0에서부터 2까지 0.4772를 빼버리자 0.0228입니다. 자, 요것들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옆에 있는 거 차라락 한 번씩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앞에서 풀이해드릴게요.